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2세 김희정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도 많았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자리 잡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인 박선영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선영이는 제가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최근 선영이가 제 가족과 얽히면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제 큰아들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선물 공세도 하고 투자 관련 얘기를 꺼내며 유혹 아닌 유혹을 했죠. 저는 단순히 오랜 친구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선영이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동네에 퍼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더 놀라운 건 제 아들과 돈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선영이와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마련할 당시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꿈이 담긴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땀 흘린 대가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아이가 이곳에서 자라며 웃고 울던 순간들이 여전히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죠.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대단히 많은 수입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가며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이자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러나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고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됐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현재 36세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학창 시절부터 모범생이었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꽤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손자도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제게 큰 위안과 행복을 줍니다. 둘째 아들 재현은 32세로 창업을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독신이지만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재현은 민재와 다르게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이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며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가진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남편 없이도 잘 자라줘서 제겐 너무나 큰 기쁨과 자부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의 학비를 감당하고 집안 살림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삶에 다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던 박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저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고 저희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서로 멀어졌었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쯤 되었을 때 선영이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희정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었겠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그녀는 부유한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영이는 두 아들의 학비 문제를 걱정하던 제게 도움을 주겠다며 약간의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 애들 공부 잘한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어.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고 그 후로 그녀에게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선영이는 저를 자주 만나주고 가끔은 시장에 함께 가거나 외식을 하며 힘들었던 제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희 집에 들러 큰아들 민재를 칭찬하며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민재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이 점점 더 민재의 직장 생활과 재정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투자 감각도 있어 보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녀는 민재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제게 슬쩍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아, 너도 조금 여유 있으면 민재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야. 그녀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오래된 친구의 걱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둘째 아들 재현이 우연히 민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형한테 투자 얘기를 꺼냈다면서? 무슨 얘기? 내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재현의 말에 따르면 선영이가 민재에게 꽤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자산 상황까지 파악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선영 이모가 진짜로 우리 가족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이상해. 재현의 이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영이와의 대화에서 저는 그녀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민재랑 자주 연락하나 봐. 그 투자 얘기 좀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가족 도와주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그녀가 교묘히 엮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선영이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작은 아들 재현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민재와 가까워지면서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민재는 무척 성실한 아이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이라 그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재현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재현아, 선영 이모가 민재한테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재현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형한테 요즘 주식시장이 괜찮으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형 월급이나 저축액도 묻고 우리 집 자산 얘기도 슬쩍 꺼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선영이는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민재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야, 요즘 선영 이모랑 자주 연락하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선영 이모가 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선영 이모가 돈 문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 있니? 민재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가 요즘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며 몇 군데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 말씀대로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었어요. 민재의 말은 겉으로는 저를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선영이가 우리 가족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선영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희정아, 집이 여전히 아늑하고 예쁘네. 넌 진짜 살림을 잘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한 잔 내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민재랑 많이 연락한다고 들었어. 민재가 내 덕분에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 선영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죠. 민재가 정말 똑똑하고 믿음직스럽잖아. 내가 아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줬을 뿐이야. 너도 알잖아. 나 원래 이렇게 챙겨주는 거 좋아해.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영아, 혹시 그 기회라는 게 투자와 관련된 거야? 민재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정아, 너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거야? 나야 그냥 너희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야.
민재도 이제 가족을 꾸렸으니 돈을 잘 불려야 하지 않겠어.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재가 저를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선영 이모가 오늘 또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아예 큰 금액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야, 선영 이모가 너한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형수 몰래 5천만 원 정도 빌리면 나중에 원금의 수익까지 돌려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엄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선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선영이 가족 간의 경계를 넘어서며 민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민재에게 투자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내가 우리 가족과 얽히는 게 불편해. 선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화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희정아,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는 건데 그렇게 나오면 나도 서운해. 정말 내가 날 그렇게까지 의심해야겠어. 그녀와의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과의 대화를 끝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재현이 저를 찾아와 선영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동네에서 형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니? 재현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돈이 엄마한테 나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엄마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누군가 물어봤대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우리 가족의 사정을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말하고 다녔다니.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선영을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가 오자마자 저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선영아, 민재 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했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 선영은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내가 뭘 잘못했니? 그냥 민재가 사업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자랑한 거야.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사업 얘기를 남들에게 떠벌리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해. 왜 우리 집 돈 얘기까지 꺼낸 거야? 선영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정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난 너희 가족을 위해 좋은 기회를 주려고 했을 뿐이야. 너 정말 내가 너희를 돕는 걸 못 믿겠니?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민재에게 투자 얘기 그만하고 우리 가족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줘. 난 내가 우리를 돕는다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저를 찾아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이번엔 형수한테 연락했대요. 우리 집 재산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형수도 당황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 형수에게까지 접근하다니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커피숍에서 만난 선영은 민재와 제가 함께 온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왜 형수에게까지 연락하셨어요? 우리 가족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선영은 짜증이 난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이라도 움직여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여. 민재 말대로 우리 일에서 손 떼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움켜쥐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섭섭하네. 내가 이럴 거면 너희를 왜 돕겠어. 그렇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저는 그녀의 다음 행동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현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영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우리 가족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엄마가 자기 도움을 받고도 배은망덕하다고까지 얘기했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며 명예까지 훼손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녀가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과의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네에 퍼뜨린 험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과장된 소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해 이런저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이웃들에게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희정 씨, 선영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선영 씨가 당신 집안 얘기를 자꾸 하던데 민재가 투자로 큰 돈을 잃었다느니, 희정 씨가 돈 욕심이 많다느니. 순간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땅이라도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 씨가 말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으니 오해가 풀릴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이미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단순히 가족을 이용하려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저희 명예까지 훼손하려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저녁, 저는 민재와 재현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선영 이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직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선영 이모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돈 문제로 곤란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재현도 화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선영 이모가 우리 가족을 깎아내리고 다니는 걸 계속 두면 우리 명예가 더럽혀질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영과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저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고 강하게 말하자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약속한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한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동네에 우리 가족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 이게 사실이야.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정아, 너 왜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니? 내가 한 건 그냥 걱정돼서 한두 마디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날 몰아붙이면 나도 억울하지.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해서 한두 마디라고. 내가 한 말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민재의 직장에도 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희정아, 넌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생각도 안 해. 그 순간 민재와 재현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한테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은 이모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모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선영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동네에 퍼뜨린 거짓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모든 소문을 멈추고 진심으로 사과해.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과? 내가 왜 해야 하지? 어차피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카페를 떠났고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이들과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증언을 모으고 그녀의 소문과 험담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결코 선영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영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마치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태어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그녀의 악행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동네 이웃들의 도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그녀가 우리 가족에 대해 험담하는 걸 직접 들은 이웃들을 하나둘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영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었고 저희 가족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희정 씨, 선영 씨가 민재 씨 얘기하며 투자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들었어요. 민재 씨가 돈을 잘못 썼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웃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선영의 거짓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의 행동이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희정 씨, 선영 씨의 험담을 직접 들은 이웃들의 증언이나 그녀가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을 모아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미 준비 중이에요. 저희 가족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취록, 문자 기록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정리하며 법적 대응의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특히 민재가 회사에서 들었던 소문과 선영이 형수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했던 내용들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희정 씨, 선영 씨가 요즘 당신에 대해 더 심한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어르신은 선영이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우리 가족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쁜 말을 했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들은 걸 녹음해뒀어. 희정 씨가 필요하면 그걸 써. 그 어르신이 건네준 녹음 파일은 선영이 험담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민재와 재현에게도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자신이 들었던 소문과 선영의 압박 메시지를 정리했고 재현은 선영과의 통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힘을 합쳐 선영의 악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선영의 행동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가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법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재현의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선영은 경찰서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 사과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희정아, 내가 너무 나간 것 같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선영아, 우리 가족은 너의 행동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 이제는 법이 해결해 줄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간 그녀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법정에서 선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당한 척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인이 원고에 대해 퍼뜨린 험담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피고인이 원고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선영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그녀가 퍼뜨린 거짓말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민재와 재현이 모아온 자료들은 선영의 악행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선영은 결국 자신이 퍼뜨린 험담과 행동이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원고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영은 결국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우리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변호사와 상의하며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희정 씨,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졌네요. 변호사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 내려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 대해 퍼뜨린 소문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희정 씨, 선영 씨가 정말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도 처음엔 선영 씨 말을 믿었는데 이제 보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이웃들은 선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동네에서 편히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재는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믿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흔들릴 뻔하게 만든 게 다 그 과도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안과 분노를 털어내기 위해 조용히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며칠간 자연과 함께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앞으로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거야. 선영은 더 이상 우리 가족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도 모습을 감췄고 우리 가족도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희 가족에게 힘든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재와 재현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저는 손자를 돌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맞서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지금 저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과의 일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덕분에 중요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는 그 어떤 외부의 방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민재와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해맑은 얼굴로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랑 놀이터 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보살필게요. 선영 이모 같은 사람 때문에 다시는 힘들지 않게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민재야.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둘째 아들 재현도 사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더 단단히 가다듬고 엄마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앞으로는 엄마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모르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새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을 건네주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희정 씨, 힘든 일 잘 이겨내셨으니 이제 더 행복해지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선영과의 우정은 결국 이렇게 끝났지만 저는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힘을 모아주는 가족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 맞서 싸울 용기와 우리를 지켜줄 가족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당당히 맞서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